지난 금요일 양대 지수 나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지속 발언과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2020선을 탈환했는데요. 2026선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3거래일째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53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수급적인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이 2,019억 원, 기관이 2,828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이 4,594억 원 매도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158억 원, 기관이 493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이 635억 원 매도하는 흐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수 선물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물 3월물이죠. 1%대 오르면서 269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이 284계약, 외국인이 2,426계약 매수했고요. 기관이 2,665계약 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중심적으로 매매했을까요?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미국발 훈풍과 외국인 매수로 강세였는데요. 1위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현대차, 3위에는 LG전자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LG전자는 1분기에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2분기에 LED TV 판매 확대가 전망되면서 0.5%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KB금융이 4위, CJ가 5위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알짜 자회사를 거느린 모 회사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죠. CJ는 지난 금요일 3.82%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인데요. 기관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삼성테크윈이 3위, SK하이닉스가 4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삼성테크윈은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현대차는 5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외국인이 많이 샀었죠. 잠시 후 특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순매도했던 종목입니다. 1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위, 현재 수주 실적이 대우조선해양은 27억 달러로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2위는 포스코, 3위는 LG U+가 차지했습니다. 이 LG U+는 최근 매도 압력에 주가 5거래일째 내림세를 보였고요. 하나케미컬이 4위, 삼성전자 우선주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하나케미컬은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잠시 후 특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봅니다. LG디스플레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기관이 50만여 주를 대거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1%대 하락했고요. CJ가 3위, CJ대한통운이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요.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NHN이 5위를 기록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었는지 순매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이 오늘 공통으로 매수한 종목인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1위를 차지한 종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은 2만 1,000여 주, 기관은 4만 2천 주 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주의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1.11% 오르면서 154만 4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중심으로 이 동남아 지역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베트남에서 제2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도 공장 설립 추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신흥시장 개척 움직임과 인도에서의 40%가 넘는 시장 점유율에 삼성전자는 최근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도 외국인과 기관이 공동으로 매수한 종목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9만 1,000여 주, 기관이 5만 5천여 주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3거래일째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현재가입니다. 1.4% 오르면서 21만 8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현대차 역시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현대차는 아반떼가 이 중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100만 대를 기록하면서 호재가 작용됐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신차를 개발해서 내수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유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하나케미컬이 순매도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 순매도 4위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외국인이 29만여 주 파는 흐름 보였습니다. 3거래일째 매도 물량을 꾸준히 출하했었는데요. 하나케미컬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컬의 일봉 차트입니다. 외국인이 연일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습니다. 550원 오르면서 19,9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는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이 태양광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하나케미컬도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하나케미컬의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7일 발표된 실적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41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은 3조 5,59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4% 줄었고요. 당기순이익은 1,206억 원으로 70.7% 감소했습니다. 네, 이처럼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하나케미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내놓고 있는데요. 이미 4분기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다가오는 1분기에는 태양광 모듈 가격 반등 등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